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탈모관리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희 리포터. 네, 지금 현장에는 검은콩, 다시마, 에센스, 샴푸. 빠졌네요. 약용효모가 빠졌네요. 약용효모? 그게 어디에 있죠? 약용효모는 판시들에 있습니다. 약용효모가 모근 깊이 작용하는 판시들. 탈모엔 시작부터 판시들. 동국제약. 믿음 직, 바람 직, 놀람 직, 전문 직, 서범 직. 그래서 매직. 매일매일 만나봄 직. 당신의 마음을 읽어 생활을 바꾸는 매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 매직. 열정과 광기의 현장을, 집시 여인의 깊은 울림을, 늦은 저녁 샹그리아의 향기를, 월화수목 금토일 스페인으로 떠나는 독보적인 비행. 대한항공 스페인 메이로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이보영. 침대의 상식을 말하다. 신혼침대는 좋은 거 사야지.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도 보고 후기까지 다 챙겨봐야 돼. 근데 보다 보면 어차피 침대는 에이스일걸?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출석 유감. 출석 유감요? 네. 출석하는데 유감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누구를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희정 전 지사 얘기입니다. 안지산. 오늘 오후에 갑자기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소가 된 상태고, 네. 검찰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 최근에 진행을 했죠. 네. 이제 피해자 오피스텔 하셨다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제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네. 오늘 갑자기 서부지검에 오후 3시 40분께 변호인을 통해서 5시에 출석한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출석을 했죠. 보통 자진 출도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안 나오시다가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경우는 그냥 자진 출도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경에 지금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 예정을 했었잖아요. 예, 4시에 했나요? 네. 예. 그런데 갑자기 취소해버렸고. 2시간 전에 이제 취소를 했단 예,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검찰은 한시라도 나를 빨리 소환해 달라. 이 얘기를 했지. 예. 내가 그냥 가겠다. 이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예.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지금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그 배경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출두하면서 포토라인 X자 적혀 있는 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어쩌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 들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고개 푹 숙이고 예. 예. 그런데 뭐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또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전혀 예. 또 김지은 씨 말고 한 명 또 더 아, 또 한 번 더 2차 있죠. 피해자 어제 한 번 더 있죠. 두 차,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자도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뭐 사과라든가 이런 발언은 없이 이렇게 그냥 들어갔습니다. 사과 안 했다는 건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혐의 사실이 없다 이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는 네. 본인이 SNS에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약간 사과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오늘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사과를 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예. 뭐 결국 이제 오늘 이제 그 출두에 앞서서 한 얘기,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예. 얘기는 예. 뭐 정치적으로는 또 도의적으로는 뭐 국민, 도민, 가족에게 책임을 지겠으나 예. 법률적으로는 무죄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떻게 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진 출두하셨나요? 해명하시려고, 소명하시려고. 그런데 그거 말고 예. 지금 뭐 또 다른 약간 의구심도 좀 드는 어떤 대목이 의구심이요? 있어요. 뭐냐면 김지은 씨가 오늘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니까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을 불러서 이제 그렇겠죠. 진술을 이제 듣지 않겠어요? 예. 뭐 필요하다면 이제 참고인 조사도 할 거고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절차 주변 사람들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불러서 증거를 소환을 하죠. 들이대고 예. 또 이렇게 진술 피해자들의 이제 진술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안 부른단 말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더군다나 김지은 씨가 조사받고 있는 그 시간에 예. 그 현장에 덕 나타난 거죠. 예. 그것도 사전에 뭐 미리 예고됐던 것도 아니고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과 1시간여 전에 검찰에도 갑자기 통보를 하고 턱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 피해 여성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일로 오고 있다. 예. 그러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감 같은 거 안 느낄까요? 느끼죠. 가슴 두근두근거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약간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예.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간 거 아닐까. 내지는 그러면 또 이 서부지검에서 또는 뭐 서부지검이 아니더라도 검찰 쪽에서 누군가 좀 귀뜸을 해줬나? 이런 의심까지 좀 들게 하는 그런 정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김지은 씨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라는 예. 곳인데 이 안 지사의 일방적 출두 통보는 매우 강력히 유감이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의 행동과 태도도 아니다. 라고 이번에 문제 제기를 안 그래도 오늘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 왜 이 자진 출두를 허락을 하셨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그러네요. 사실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려라. 네, 그렇죠. 예. 변호인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예. 아직 우리가 좀 사전 조사가 덜 끝났으니 조사가 끝나고 소환 통보를 할 테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뭔가 좀 이제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권력, 정권 실세다 보니까. 네. 뭐 그냥 오겠다고 하니 예, 어서 오십시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정권 실세입니까? 뭐 그렇지 않나요? 예. 예. 그런데 어찌됐건 좀 이건 좀 예.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검찰 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귀뜸을 해줬다면 그 문제도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0926번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오늘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눈을 치우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들 들었는데 8시에 개회식이 열립니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은 동계 패럴림픽 가운데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열흘 동안 이어질 감동의 대장정 이모저모를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대회의 전체적인 개요부터 한번 간략히 설명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게 49개국에서 570여 명이 출전하게 되죠. 570명. 예, 우리나라도 36명이 6개 종목에서 모두 출전하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은 문화체전이면서 하나의 그 모토라 그럴까요? 주제를 딱 갖게 되는데 지난번 평창 올림픽이 평화였다면 이번 패럴림픽은 어떤 키워드가 나옵니까?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개막식은 평화, 폐막식은 화합이었죠. 화합, 그 올림픽의 영원한 주제 평화 화합을 개막식과 폐막식에 모두 보여줘서 그랬군요. 거의 8, 90점의 올림픽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패럴림픽은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개막식도 그러니까 휠체어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선수가 똑같이 이 배열에 앉는 또한 그 패럴림픽의 마지막 성화 점화할 때도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걸 보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개막식 내내 인간 존중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인은 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개막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동안에 제가 갑자기 지금 머리에 떠오른 게 작년 9월에 강서구에 특수장애인 학교 설치를 놓고 그렇죠. 일반인 학부형들과 장애우 학부형들 간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간청하는 모습이 제가 지금 생각이 떠났거든요. 만약에 지금 방금 해 주신 인간 존중이라는 모토라고 하면 이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 패럴림픽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인간 존중이 그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우를 갖고 있는 데리고 있는 그 부모가 무릎 꿇는 때까지 갔었죠. 아마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 타파하기 위해서도 패럴림픽이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돼야 되고 패럴림픽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을 타파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이 진짜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오래된 그런 묵은 생각들인데요. 우리 장애우들에 대해서 특히 그런 아동들의 교육 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다는 것은 참 선진국 국민답지 않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조금은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개회식 하면은 성화 봉송이 누가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최종 성화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역대 패럴림픽 최고 선수는 한상민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한상민 선수는 어떤 종목입니까?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때 알파인 좌식 부분에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장애인 올림픽 최초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김윤만 스피드스케이팅 1000m 선수 아닙니까? 바로 그거와 비견되는 한상민 선수가 그때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역대 최고 선수이고 이번에 4번째 올림픽에 출전하지만 한상민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뭐 남북한 공동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한상민 선수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저 북한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도 이번에 선수 참여하죠? 네. 마유철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하게 되는데 역시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패럴림픽은 이번에 첫 출전입니다. 동계 패럴림픽. 하계는 나갔었고요. 그래서 수준도 역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두 선수 모두 최하위로 할 건데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유철, 김동현 선수 모두 김동현 선수는 이제 북한 기수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신의연 선수가 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북한 공동 입장이 좌절됐습니다마는 두 선수가 북한기와 인공기죠. 우리나라 기를 들고 우리나라는 49번째로 입장을 하게 되고 북한은 일본에 이어서 34번째로 인공기를 들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개최국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9번째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북한이 이번 패럴림픽에 참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도 인권이 있다. 장애우들에 대한 이런 보살핌이 있다. 뭐 이런 것을 흔히들 내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실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맞습니다. 왜 최초로 보냅니까? 인권이라고 그러셨죠? 북한에 그런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따지는데 북한은 인권이란 말조차도 없는 나라인데 지금 출전하는 게 그런 거를 백에 천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예. 북한은 인권이란 조차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예.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아주 예. 이상한 나라입니다. 공동 입장이 이번에는 무산됐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도 급작스럽게 남북한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회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독도를 그려놓아야 되는데 예. 이걸 갖다 IPC 국제 패럴림픽위원회가 예. 이걸 갖다 이제 그려놓지 말라. 왜냐하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또 있잖아요. 예. 바로 2년 후에 예. 막 그걸 의식해서 일본을 의식한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받아들였는데 예.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번에 남북한 공동 입장만 취소가 된 거지 예. 따로따로 입장하게 되고 또 예. 공동 아마 성화 점화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거는 다 있게 되는데 공동 입장만 이번에 취소가 된 겁니다. 예. 네. 공동 성화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니, 네, 1시간 15분 정도. 예. 그 사이에 뭐 변수나 이런 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예. 아니 지금 뭐 워낙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예. 바로 또 그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물어볼 리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모양이군요. 그 사람 한마디면 저거죠. 북한에서는 바로 신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인권이 없다는 거죠. 바로.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패럴림픽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번에 원래 그 패럴림픽은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동반 개최가 허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동반 개최가 허용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88년 서울올림픽부터 예. 같이 하게 됐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92년 알베르빌 패럴림픽부터 출전하게 됐어요. 동계대회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결국은 또 이런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마추어의 정신, 통합과 화합의 정신인데 네.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메달인데 우리나라가 메달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 선수들 어떤 분들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될까요? 한상민 선수가 이번에 16년 만에 예. 또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따겠다고. 이번에 금메달, 지난번에 알파인 예. 좌식 부분, 활강이라든지 이런 다섯 종목 다 출전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 신의연 선수라고 이 선수는 크로스컨트리 선수인데 이 선수가 7.5km 부분은 세계 최고입니다. 좌식 부분.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금하나 은하나를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하나 은하나 동두개로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패럴림픽은 이번에 570명 가까이 출전하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금메달 10개 줘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인간 승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감기만 걸려도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걷기도 싫어하고. 근데 몸이 다 불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극복하고 또 다른 선수 극복하고 자연도 극복하고 해서 출전한다는 자체가 저는 메달을 많이 줘요. 가성비가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평창올림픽은 2225명한테 306개 메달이 돌아갔잖아요. 그럼 10명당 1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번은 570명 정도한테 240개가 돌아가잖아요. 2명당 하나 돌아가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데 저는 다 줘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장애인분들하고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운동을 잘하는 장애인들을 봤을 때 존경심이 저절로 나오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집착이 있어요. 또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에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신력이 뛰어나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체력이라든지 좀 안 받쳐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모든 걸 극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장면을 좀 보면서 비장애인 분들도 장애인들이 하시는 저런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노력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라 그럴까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번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이번 패럴림픽의 목표가 인간 존중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어울려져서 한바탕 축제를 하는 게 개막식에 이제 잠시 후에 볼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의 불우한 환경이라든지 뭐 자연을 다 극복하고 뭐 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방송 중계가 안 되고 바로 방송 중계 안 되는 거는 광고가 안 붙기 때문에 그런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선진
선진국일수록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시간도 할애하고 많이 보거든요. 예. 우리가 그만큼 앞서 사회자께서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예. 그 예.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예. 장애인을 대하는 이런 배려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예. 아직까지는 우리는 멀었습니다.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한편 네. 패럴림픽이 좋은 결과가 모든 선수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결과로 몸으로 또 돌아가서 인간 존중,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한번 또 빛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둬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바꿨습니다. 인터뷰 중에 죄송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